율림은 어떤 상사가 좀 최악이셨어요? 일 자체를 잘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같이 이제 내 상사가 있고 그 상사의 상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 개의 하이어키가 같이 회의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상사의 상사가 뭐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했어. 그냥 이때는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고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데 아, 나의 상사는 뭔가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정말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 정말 어떤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어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회의가 질질 안 끝나요. 그럼 그 상사의 상사는 또 계속 설명하게 돼. 그럼 이제 저는 답답한데 거기다 대고 제가 아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이렇게 맞죠? 라고 하기에는 너무 재수없잖아요. 그럼 이제 가만히 있어. 그럼 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나는 그 좀 무능한 리더를 봤을 때 아, 그 답답함과 저 무능한 리더 때문에 나도 결국에는 무능한 팀원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좀 어떻게 보면 겸손하지 못한 거긴 하지만 좀 그런 게 저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최악의 상사였던 분들 생각하면은 그 제가 말씀드렸던 사연은 무슨 뭐 성희롱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첫 번째 트리거는 무능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났던 상사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요소가 뭐 전혀 없느냐를 보면은 있는 분도 있었는데 그때는 참을만 했던 게 그거는 내가 알아서 일단은 동료들은 미안하지만 잘 모르겠고 내가 알아서 잘 하면 되는 부분인데 배울 것만 있으면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던 팀장은 배울 것도 없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 뒷부분도 완전 짜증이 나게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실링이 있다고 하잖아요. 실링이 이제 천장인데 천장벽인데 내가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의 바로 위에 있는 매니저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팀장의 팀원들이 다 그렇게 싸그리 묶여지거든요. 왜냐면 팀장이 성과가 안 나는데 팀원들이 어떻게 성과가 나요? 그리고 팀장이 인정을 받아야 또 기회를 물고 오는데 기회를 안 물고 오는데 어떻게 팀원들이 뭐 기회를 찾으러 가요? 그래서 일단 내 매니저가 무능하다라고 하면 내 워라밸을 지키고 싶어? 그럼 거기 있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빨리 나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능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드는 얘기인데 이게 되게 미스테리가 항상 우리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무능이란 단어로 되게 치부한단 말이에요.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항상 저 사람은 뭐 어떻게 했길래 저기 올라갔지? 뭐 신기한 거야. 근데 이게 미스테리인 게 당연히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까 나보다 더 위에 있겠지. 근데 그거를 내 편협한 시각으로는 나는 그 사람이 단편적인 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평가하는 거야 나는. 그런데 이 사람의 더 윗사람은 이 사람을 더 크게 더 넓은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뭐 내가 생각하는 단점은 이만큼 있겠지만 그걸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또한 5개, 6가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정말 편협한 그 단점만 보고 아우 무능해. 아우 나보다 내가 더 잘하겠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실무 그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과 위에 있는 사람의 시야와 이런 보는 거에 따라서는 그 무능이란 단어가 참 다르게 쓰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 상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 상사지만 그 사람의 더 상사들이 있고 또 밑에 사람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그 중간 매니저 역할이 저는 가장 힘든 것 같거든요. 샌드위치인 경우가.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뭐 자기가 나 팀장 되고 싶어서 팀장 될래요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일을 잘해서 자연스럽게 팀원들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위임을 할 줄도 잘 모르고 그런 경험도 없고 왜냐면 본인이 혼자 있을 땐 잘했는데 누구랑 같이 막 동기부여 줘가면서 하는 거는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실무만 하기에는 그러기에는 내가 손이 모자라. 그래서 이제 잘 시키는 법도 모르니까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땐 2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데 2가지 굴레에 빠지는데 하나는 내가 다 해. 내가 팀장인데 내 팀원 일까지 다 해. 왜냐면 못 믿겠거든.
그런 경우는 곧 지친다. 확장성이 없고 결국 그 사람은 매니징을 못하니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거고요. 또 다른 굴레는 다 시키는 거야. 아, 매니징은 위임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멀리서 이렇게 시야를 넓게 보고 파커님 어떤 일 하세요? 파니님 무슨 일 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거기까지인 거야. 피드백을 주고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서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니저들도 참 힘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실무자들한테는 교육을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그리고 영상이나 강의 자료도 많은데 매니저가 좀 좋은 매니저 그리고 인정받는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 주제를 다룬 프로그램이 맞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엔 사설기관에서 오히려 많은 것 같고 그런 강의 같은 거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여기 사연에서 나온 이 팀장은 매니저 스킬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편협하게 요만큼을 가지고 무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저는 약간 둘 다이시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서류도 아무것도 안 하셨고 매니저 스킬도 많이 부족하다. 거기서 이제 말하셨던 것처럼 팀원을 한번 콜아웃을 줬으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섭섭해하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맞아.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사연자분도 되게 그 힘드신 상황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자기 또 팀장이니까 또 어쨌든 함부로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팀장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잘하려고 자기 또 노력을 안 할 수도 없잖아. 왜냐면은 자기가 또 안 하면은 자기를 또 자기 성과가 더 낮아지거나 혹은 내 능력이 더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또 일을 그냥 대충 하기도 좀 그렇고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이분한테도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 그럼 이 아이리스라는 마케터 분은 이 상황을 그래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왜냐면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었으면 사연으로 주지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렵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배웠던 게 일단은 그 공유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아, 팀장님, 제가 대신에 뭐 전체 회람을 제가 먼저 보낼게요. 라고 하면서 내가 메일을 보내면 아, 당연히 이 친구가 이걸 했구나.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쨌든 뭐 참조로 팀장님을 다 건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번에 어떤 기획안을 만들어냈고 뭐 이렇게 해서 공유 드리고 뭐 팀원들 뭐 팀장님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퍼블리싱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 팀장 입장에서는 좀 선 넘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물론 이제 실무자가 직접 이메일도 보내고 런칭 공지도 하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팀이 한 거기 때문에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팀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이 뭐 N명이 했으면 결국 팀장이 그 전체 이메일을 보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번에 이 일 많이 했으니까 제가 이메일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일단 거기서부터 뭐라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연자분, 이 아이리스님이 자기가 이렇게 리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연,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주도하에 막 아까 전에 보니까 뭐 다른 팀, 뭐 제품팀도 만나고 세일즈 팀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든 건데 그게 그냥 다 뺏겨버린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프로젝트 리드하는 사람이 뭔가 또 메일을 보내고 하는 거가 또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 왜 갑자기 팀장님이 왜 또 메일을 쓰지? 라고 하는 것도 좀 이 팀장님을 일로 이겨 성과로 이겨서 동등한 레벨로 같이 가던가. 와, 야망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근데 그걸 하기 전에는 한 몇 번의 트라이를 해봐야겠죠. 아, 이번이 진짜 실수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몇 번을 또 같이 또 프로젝트 해봤는데 또 그래. 그러면 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그럼 그때 이제 첫 번째 생각했던 아, 일로 이 사람을 이겨서 동등한 위치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뭐 전략을 좀 펼쳐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제 개인적인 스타일. 뭐 파니님이나 율리는 어떠세요? 저는 한 번은 지켜볼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거를 주로 원하는 캐릭터냐면은 저는 제 바로 윗사람의 인정만 받으면 되는 캐릭터라서 이 사람이 뭐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옆에서 지켜봤을 때 좀 속 상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나에 대한 평가로 잘 반영을 해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지켜보고 내가 괜찮은 평가를 받았으면은 그냥 이렇게 조직 생활 할 것 같고요. 근데 별로 내 평가에 그렇게 반영해주지도 않고
뭐 인정해주는 말도 없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도 없다. 그러면은 팝커닝 같은 방법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때부터는 이제 선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팀장님이 공유하고 릴리즈 메일 보내고 여기에 막 제가 대신해서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알만한 사람들은 알만하게 이거 얘가 기여를 많이 했네 정도는 남겨놓고 그 다음을 제가 좀 알아볼 것 같아요. 여기 계속 남든지 아니면 딴 데로 가든지.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팀장님하고 원어원 하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또는 그걸 만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이서 얘기하신 거를 짬뽕시킬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방식이 조금 다른 거는 일단 팀장님하고 원어원을 하면서 나의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이랬으니까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가 아니라 제가 고민이 있다. 제가 요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효용 가치를 잘 못 느낀다. 열심히 그 데드라인 맞춰서 많은 열정도 쏟고 야근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저한테 어떤 의미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경험을 분명히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우리 상사님께서는 다 하셨을 텐데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로 그럼 연결될 수 있냐면 권한에 대한 좀 더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여지까지는 정말 실무만 본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달라라고 유도할 수 있게끔 나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면 이 팀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분이 안 상하는 거지. 왜냐면 뭘 해주세요, 막 기분 나빠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팀원이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저 사람이 나를 좀 안 됐게 보게끔 좀 하려고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소신 발언 하자고 하면은, 저는 그 아이리스 님이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어떤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팀원 레벨을 할 수 있지? 그 정도 뛰어난 인물이었으면 사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옆에서 보는 이 누구나 저 팀장은 약간 껍데기고 팀원 잘 만난 팀장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조바심 안 내도 자기 역할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대신에 대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잘하는 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분명히 뭔가 다른 사람이 기여하지 않았을지 하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파님 말도 맞아. 그렇게 회사에서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킨 거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입소문이 나잖아요. 저 팀장님이 진짜 별로고 저분이 다 한 거야. 다 알잖아, 대충. 그렇다 보니까 아무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아까 전에 파니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뭐 포장은 뭐 팀장님이 하시든 뭘 하시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그런 아웃풋에 대한 나중에 내 평가, 그게 올바르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냐, 그것만 정말 참 갖춰진다면 뭐 누가 뭐 메일을 보내든 누가 누구 이름으로 하든 그건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포인트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마 아이리스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케이스겠죠. 그러겠죠. 이미 이 팀장에 대한 무능함이 그 카드 뉴스 글에서 조금 드러나. 이미 싹이 튀어나왔어. 이미 싹이 자라고 있는데 그 불신의 싹을 이제 이런 케이스로 이제 대입이 된 거죠. 그랬던 것 같아. 여기 그 제대로 안 읽으셨지만 저도 그 사연 봤을 때 엄청나게 머리를 강타하는 멘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팀장이 뭐 잘해야 팀이 빛난다? 맞다. 네. 거기서 우리가 걔 뭐라고 했구나. 네. 좋아요, 미안해. 팀장이 잘해야 팀이 빛나는 거죠. 저희도 알지만 빛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그 아이리스가 팀장한테 따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도 이미 이거는 잘못됐어. 삔또가 서로 상한 거야. 뭔가 불화가 있거나 서로 좀 좋지 않을 때 잘못의 비중은 다르겠지만 양쪽 다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죄송합니다, 아이리스님. 그래도 정말 진솔한 우리의 피드백을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카드 뉴스를 보내주셨을 것 같아서 네, 사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최악의 상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보다도 더 최악의 상사 있다? 그러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사연도 제보해 주십시오. 물론 그 사연을 제보할 때 혹시 까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용기 내서 보내주시면 따뜻한 마음과 또 냉철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다음 주제 제가 고민이 요즘 많아요. 제가 딱 그 중간 관리자로 넘어가는 연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이 붙었는데 그랬을 때 저의 고민이 이제 좀 있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하실 때 그 팀장만의 어떤 고충이 있을 거다. 그 사람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요즘은 제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만났던 리더들 아무튼 복귀를 해보면서 아 이래서 그랬을 수 있겠구나 하는 포인트도 보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 고민으로 오, 하시면 좋아요, 어떨지. 좋아요. 고민 사연 제보해 주십시오. 네네. 그럼 다음번에는 여기 실물이 있는 파니님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무탈하게 한번 좋아요. 끝날까요? 네. 하나, 둘, 셋. 오늘도 내일도 무탈하게. 안녕.